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언어 내부에서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자료의 표현 방법을 알아야 오버플로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완전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진수를 2진수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10진수 10이 있다 라고 할 때 이걸 2진수로 얘기하면 2진수는 각 자리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자리죠. 그러면 10을 여기다 나눠서 넣으려면 2의 3승인 8이 하나 들어가고요. 8 더하기 2를 해야 1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비트 켜주고 여기 켜주고 나머지는 꺼주고 이렇게 하면 즉 2진수로 10, 10이 10진수로 10이잖아요. 그럼 10진수를 그냥 2진수의 비트 배열로 바꾸고 그것을 그대로 한 비트에 하나씩 넣어서 내부적으로 그냥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C 언어의 정수 표현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해결됐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럼 음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부분이겠죠. 이걸로 양수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음수는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수 표현을 하기 위해서 1의 보수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1의 보수 표기법이라는 것은 모든 수를 1의 보수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는 그대로 표기합니다. 10처럼 10을 1010으로 표기한 것처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음수는 1의 보수로 표기해요. 그래서 이름이 1의 보수 표기법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양수는 보수를 취하지 않아요. 그대로 2진수로 표현하고요. 음수일 경우에 1의 보수를 취해서 표기하게 됩니다. 지금 위에는 4비트로 표현을 해서 마치 1의 보수 표기법으로 했을 때 이 맨 앞이 1인 것처럼 보이니까 8개로 일단 고쳐 써놓고 왜 제가 굳이 이렇게 고쳐 쓰려고 하는지 1의 보수 표기법을 다 알고 나신 뒤에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음수는 1의 보수로 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1의 보수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알도록 합시다. 1의 보수 개념은 보수이니까 10의 보수라는 거 많이 해보셨죠? 3에 대한 10의 보수는 7. 3에다 몇을 더하면 완전수인 10이 되느냐? 7이죠. 5에 대한 10의 보수는 5.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보수 개념이죠. 그럼 보수라는 것은 완전수를 무엇으로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1의 보수에서의 완전수는 모든 비트가 1인 수가 완전수입니다. 그럼 4비트로 설명을 해보면 실제로 정수를 컴퓨터 내부에서 4비트로 표현할 리는 없고요. 바이트 단위로 표현하니까 2바이트 내지는 4바이트 해서 비트 수로는 16비트 내지는 32비트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4비트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4비트짜리 정수 표현에서 완전수는 모든 비트가 다 1인 것이 완전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완전수예요. 그럼 이러한 완전수에서 내가 2라는 정수의 보수를 취하겠다. 즉 마이너스 2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마이너스 2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를 뺀 그냥 2를 먼저 표현합니다. 2를 여기 표현해 볼게요. 2는 요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것이 바로 2겠죠. 그럼 내가 표현하려는 것은 마이너스 2니까 2를 먼저 표현하고 그거를 완전수에서 빼서 2에 대한 1의 보수를 취하면 그것이 마이너스 2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은 2의 표현. 여기서 이제 뺄셈을 합니다. 1에서 0 빼죠. 1이죠. 1에서 1 빼고 0이고 1이고 1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2의 표현이 됩니다. 그럼 완전수에서 2를 빼서 1의 보수를 취해서 2의 표현에 대한 1의 보수 표현인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2의 표현이 됩니다. 이게 1의 보수에 있어서의 개념 설명이었어요. 그럼 개념 말고 이 개념을 충족시키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1의 보수를 취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2의 표현에서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0은 1로 즉 그냥 양수 표현을 2진수로 해놓고 모든 비트를 1은 0으로 0은 1로 뒤집기만 하면 1의 보수가 나와요. 1의 보수를 간단하게 얻어내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방법으로 2의 보수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1의 보수보다 2의 보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해 보수가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의 보수에 대한 개념과 간단한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일의 보수는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0에 대한 일의 보수를 취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전부 0인 것이 0의 표현이죠. 1111에서 0000을 빼면 1111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0의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이렇게 두 개의 0의 표현이 있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일의 보수 형태로서는 그대로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더했을 때 일의 보수 표현으로 마이너스 5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러한 두 가지 단점 때문에 1의 보수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것에 약간 변형된 2의 보수를 실제 표현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2의 보수도 역시 개념과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2의 보수 표기법도 역시 양수는 그대로 이진수로 표현하면 되고요.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 보수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그럼 개념은 완전수가 무언지를 알아야 되겠죠? 완전수는 내가 4비트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4개의 비트에 전부 0을 채우고 그 위에 하나의 비트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맨 위에 있는 비트에 1을 주면 이것이 바로 4비트를 사용할 때의 완전수 형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1의 보수에서의 완전수에다가 하나를 더한 결과이죠. 그럼 2개 더하면 하나가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즉 1의 보수에서의 완전수보다 하나 더 큰 수를 완전수로 채택한 것이 바로 2의 보수입니다. 그러면 10진수에서 10을 완전수라고 했을 때 7에 대한 보수는 3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하나 더 큰 수를 완전수로 채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7에 대한 보수, 10의 보수보다 하나 높아지면 되겠죠. 예, 이러한 방식으로 간단한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이번에는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3을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의 보수를 취하면 되겠죠. 3이라는 건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 이렇게 1을 넣어서 0011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3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수에서 이거를 빼주면 돼요. 그럼 연산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빌릴 것이 없죠. 그럼 맨 앞에 있는 것을 빌려다가 2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시 넘기니까 여기 1 되고 1 되고 1 되고 맨 마지막에 요거만 2를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2개에서 1개 빼니까 1, 1개에서 1개 빼니까 0, 1개에서 0개 빼니까 1, 1개에서 0개 빼서 1 이렇게 해서 1101이라는 값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3의 표현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얻어봅시다. 3이라는 거에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1 하면 지금 완전수가 커졌을 때 이 전 완전수에 대한 보수를 구해서 그거에 1을 더하면 11이 완전수인 경우에 보수가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잖아요. 모든 비트를 그냥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1의 보수를 먼저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 바로 2의 보수가 됩니다. 방법이 간단하죠.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비트를 뒤집은 다음에 1을 더해라. 그러면 2의 보수가 나온다입니다. 2의 보수는 왜 채택이 되었냐 하면 1의 보수가 갖고 있던 두 가지 단점을 다 없앴어요. 0의 표현도 하나뿐이고요. 연산을 했을 때도 연산 결과로 올바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C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Int라는 이거는 식별자이죠. 제 맘대로 이름 지은 거고 여기서 정수형의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데 식별자 이름으로 제가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테저 값은 4바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4바이트가 잡히고요.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10이라는 형태가 저장이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4바이트, 즉 32비트 값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로 4바이트면 16진수로 8자리가 나오죠.
한 바이트는 16진수로 2자리씩 나오잖아요. 4바이트이니까 8자리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2비트가 정확하게 어떤 비트 배열로 되어 있는지 헥사 값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5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전부 0이고 맨 뒤에 A이죠. A라는 건 10이죠. 8 더하기 2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음수를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0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수행해 봅니다. 결과는 F라는 거는 4비트가 다 켜져 있는 15를 얘기해요.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것이 바로 F입니다. 그럼 앞에는 전부 F예요. 계속 1만 이렇게 쭉 오다가 맨 뒤에 있는 4비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6입니다. 6이라는 것은 4 더하기 2죠. 4 더하기 2 나머지 두 개는 0 이렇게 해서 이게 6인데요. 2의 보수를 취하고 있는 수에서는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맨 왼쪽에 있는 비트가 1이면 음수입니다. 0이면 양수이고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수예요. 음수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2의 보수를 취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것은 여기에 다시 2의 보수를 취해 봐야 무슨 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의 보수를 취해 보겠습니다. 먼저 1의 보수를 취해서 여기에 1을 더하면 되겠죠? 1을 더하면 이게 1, 0이 되죠. 그래서 1, 0, 1, 0 해서 10이라는 값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2의 보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10의 표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정수를 양수 형태로 음수 형태로 저장해보고 실제로 그것이 메모리상에서 어떤 비트열로 표현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해석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수 표현법에 있어서 오버플로우가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비트 표현을 할 때 6 더하기 5를 해보도록 합시다. 4개의 비트로 하나에선 6, 하나에선 5를 표현합니다. 6은 여기가 1이고요. 5는 이렇게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수를 더해 봅니다. 0, 1 더하면 1이고요. 1이고 여기는 0이고 이쪽에 1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해석해 봐야 되겠죠? 지금 2의 보수 표기법이에요. 2의 보수 표기법일 때 이 맨 왼쪽에 있는 비트가 1이면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수로 해석해야 돼요. 음수라면 얘가 2의 보수를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2의 보수를 취해야 절대값인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1의 보수를 먼저 취해서 0100으로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것을 1을 더해서 그럼 이게 5라는 값이 나오죠.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러면 6 더하기 5의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나왔죠.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값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2의 보수 표기법에서는 이 두 수의 연산 결과인 11이라는 것은 너무 커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 범위를 벗어났어요. 바로 표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럼 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4비트만 썼기 때문에 작아서 표현 범위가 벗어난 거잖아요. 5비트, 8비트 더 많은 비트 수를 썼다면 표현 범위가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쓴 것이 바로 4바이트 32비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비트 수를 쓴다고 해도 그보다 더 큰 수를 연산을 해버리면 표현 범위가 벗어나는 일은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버플로어를 피하기 위해서 충분한 비트 수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어가 일어나지 않게끔 32비트 영역에서 연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범위 바깥으로 벗어난다면 오버플로어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양수끼리의 덧셈의 결과로 음수가 나왔거나 반대로 음수끼리의 덧셈의 결과로 양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버플로어가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양수끼리 더했으면 양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오버플로어가 일어나는 조건은 뭔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조건이 나왔어요. 양수끼리의 연산일 때 또는 음수끼리의 연산일 때, 즉
같은 부호끼리의 연산일 때 오버플로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같은 부호의 연산이 무조건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호끼리의 연산일 때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버플로어란 무엇인가? 표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오버플로어가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인가? 같은 부호끼리의 연산을 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버플로어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같은 부호끼리 연산했는데 다른 부호가 나왔으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C 언어에서 정수 타입을 사용하면 2의 32승 중에 하나는 부호 비트가 될 테니까 약 31승 정도까지만 절대값으로요. 사용할 수 있고 그거보다 벗어나게 되면 오버플로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경계값을 넘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오버플로어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된다까지 아시면 완벽하게 정수에 대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로 C 언어 정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